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먼저 대장주엔 꼬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장주에 두 종목 뽑혀 있죠. 노타와 ISC 들어와 있고요. 꼬리주에는 Y바이오로직스와 세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종목들인데 노타, 허반석 파트너가 들고 오셨는데 예전에 노타, 우리 박지훈 파트너가 정말 또 수익을 잘 내주었던 종목, 지금까지 좀 눌려 있는 상태에서 오늘 대장주 들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혹시 노타가 어떤 줄임말인지 아실까요? 노타가요? 네,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입니다. 노타가 줄임말이다. 뭐 그걸로 수익 많이 했으니까 우리 박지훈 파트너가 알 것 같은데. 뭐 지금 타지 마 이런 건가요? 지금 타도 되는 이제 야타고요. 네. 노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NO, 오타 해가지고 오타에서 시작된 기업이 노타입니다. 결국엔 키보드에서 사용자가 무언가를 쳐 내려갈 때 여기서는 우리가 쌍 기억인데 기억을 누르거나 아니면 모음에서 시프트를 누르지 않아도 되는데 시프트를 눌러서 오탈자가 났을 때 그것을 AI 자동화 솔루션이 고쳐주는 그 알고리즘부터 시작된 기업이 바로 노타입니다. 그래서 오타이고요. 노타는 온 디바이스 AI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초고속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서 활용이 어려운 AI 알고리즘을 온 디바이스, 결국엔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에서 구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온 디바이스 AI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AI 알고리즘에 대한 고도화, 경량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미나이 3가 화끈하게 시장을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노타 기술적으로 본다면요. 상승 이후에 횡보 흐름들이 이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횡보를 며칠 동안 이어가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허반석 모멘텀 트레이딩에 무료 체험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노타를 원픽 종목 시초가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엔 오늘 시초가 공략주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시그널 라인과 웨이브 차트가 어디서 바뀌느냐? 이렇게 보시면요.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가다가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이런 변곡점들이 나옵니다. 이런 변곡점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 하고요.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가 진입이나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기술적 분석까지도 함께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결국엔 4만 원 돌파 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트레이딩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상장 당시 유통 주식 물량이 29.12%입니다. 1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17% 내외로 조금 많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기업 노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서도 노타 얘기 듣고 나서 그런 뜻인지를 몰랐었는데 그리고 또 오타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노타 이 기업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는 ISC가 되겠습니다. 방금 제미나이 이슈를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오늘 또 뭐 연관돼서 종목들 흐름 상당히 또 좋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17일에는요. 이 반도체 복귀의 신호탄이다라고 해서 제가 대장주를 이수페타시스를 가지고 왔었고 18일 그 다음날 화요일에는 ISC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의 본질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ISC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두 종목으로 시장의 방향을 조금 앞서서 먼저 설명을 드렸었고 어제도 ISC와 세크라는 종목을 또 설명을 하면서 함께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렇죠.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던 내용 흐름 그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모멘텀과 구글 TPU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은 결국엔 AI 인프라의 본질로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리는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 데이터 센터, 보안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단순하게 기대감만이 아니라 실제 있는 매출과 수주로 증명
운영하는 기업들이 연속적인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는요. 이 처음에는 HBM4의 가격 50% 인상을 키워드로 해서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 중간에서 환율과 이 금리 그리고 AI 거품론은 잔소리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또한 이 가격 인상 뒤에는 패키징과 기판 종목들의 움직임이 연이어서 나타나 주었고 그 다음으로는 테스트 장비 쪽의 움직임까지 확산이 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AI 이막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ISC는 패키징 테스트의 심장, 소켓, 콘택트 부문에서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AI 서버 확장과 함께 이 수요 또한 구조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먼저 들어오는 구간을 지난주부터 이어오고 있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잠깐 시장 이야기도 잠깐 해보자면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엔비디아 올해 크게 딱 3번 하락했습니다. 한 번은 딥시크 이슈로 마이너스 24%까지 낙폭을 키웠었고 4월 달에는 관세 여파로 29%나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AI 거품론과 고점 부담에 대한 이슈로 마이너스 19% 하락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하락폭이 아니라 이렇게 큰 하락 구간이 있을 때마다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종목의 이슈보다도 시장의 흐름을 알게 되면 구조적인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잡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AI 실적 기반 AI 라인업, 패키징 그리고 기판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 흐름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구간까지 한 번에 들어 올린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면 저희가 어제 스맥이라는 종목, SPG라는 종목도 제가 가격 범위 체크해드렸다시피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기세주들의 패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흘러서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보아하면 정고점을 도전해줄 만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과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95,000원대를 지켜줘야 되는 밀림이 있을 수 있다. 방향 체크하고 또 기판과 테스트 장비, 패키징 쪽으로 흘러온다면 정고점을 도전해보는 모양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머리핀이 없다는 걸 눈치를 좀 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머리핀이 없으니까 더 이쁘시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들 살펴봤고요. 꼬리주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Y바이오로직스. 자, 이 종목으로 수익률이 약 한 25% 가까이 낸 상태에서 다시금 좀 들고 오셨어요. 네. 근데 꼬리주로 들고 왔다는 건 자, 이제 다시 좀 주목을 하자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습니다. 꼬리주는 늘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서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먼저 흐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나타날 때 결국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고 평행한 선을 그어서 위로 올렸을 때 어디서 되돌림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을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하는데 아임차트 솔루션에서는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시그널 라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모가 아닌 동그라미로 매수에 대한 기회를 한번 가져봐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유상증자 물량이 풀리면서 또는 신주에 대한 추가 상장이 있으면서 무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규가 추가 상장되면 오버행 물량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거나 삼성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이 쏟아졌을 때 동반해서 제약 바이오 쪽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친구 같은 이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3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바이오 기업들 특히 ADC 이중항체와 관련된 파트너십 관계사들이 대거 있는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쌍바닥 구간인 요 구간이거든요. 2만 원 선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Y바이오로직스 꼬리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는 세케. 어제 우리가 애프터마켓 이슈 종목으로 골라주셨고 예전에도 ISC 이야기하면서 세크 같이 이야기했었다 그랬는데 정말 오늘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상승 흐름도 좋았는데 꼬리주에 있다는 게 약간 아쉬워요. 왜 꼬리주에 들어갔는지. 제가 어제 좀 네. 기세가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좀 기세를 더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종목도 음식이랑 비유를 해보았어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어제 설명할 때 13,000원대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실제로 13,000원 위에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네. 이 종목이 움직인다라는 건 이 본질적인 반도체 종목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리노공업, 이스페타시스 등등 반도체의 본질적인 종목들도 함께 움직여준 종목입니다. 어제 제 심야 토크에서 80분 이상이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트레이딩 전략을 공유를 했고 이 종목 또한 ISC와 이스페타시스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고 시초가에 제가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요. 제가 최근에 시장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방향을 이어가는 종목들을 포트주로 좀 가져가다 보니까 디테일한 시장 전략과는 다르게 저의 의도와 다르게 포트를 상황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면 수정을 할 계획인데요. 저의 대장주, 꼬리주 그리고 인사이트 코너까지 제 의견 집중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앵커님 혹시 두바이 초콜릿 아세요? 두바이 초콜릿? 정말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사 먹지 못할 정도로 물건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이 종목에 비유를 해봤는데요. 이 피스타치오 카다이프라고 해서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 속재료인데 네. 이게 두바이에서 즐겨 먹는 디저트래요. 이걸 초콜릿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찹쌀떡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뭐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 아이스크림에 넣어 먹어도 맛있다라는 소문이 돌 만큼 네.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는데 세크는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트렌드 디저트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엑스레이 기반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고요. 이 최근에 글로벌 기업 반도체인 엔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성능 평가를 통과했다. 수주 모멘텀까지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도 크고 성장 가능성과 시장이 관심이 가지에 딱 좋은 구조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TPU가 현재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판과 테스트 장비 쪽으로 다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시점에 같은 업종의 소부장주 그리고 3분기 흑자 전환 모멘텀 거기다가 글로벌 엔사의 대형 수주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눈길이 가겠죠. 제가 카다이프 디저트를 종류별로 다 먹어봤는데요. 남들이 맛있다라고 하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봉상 차트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횡보하면서 눌려있던 가격대들을 모두 다 돌파를 해주었고 거래량 또한 강하게 실린 시점입니다. 자, 이 종목이 기억되는 자리는요. 상장했던 자리의 종가 자리 14,000원대 부근을 사람들은 많이 기억을 할 겁니다. 기억되는 자리까지는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다. 14,000원대까지 고점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을 목표로 두시고 이 14,000원부터 16,000원대까지는 이젠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즉 기판이라든지 테스트 장비 쪽으로 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쏘이게 되면 이 종목 또한 함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트레이딩 위주의 가격권 14,000원부터 16,000원대 체크하면서 지속적인 상방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들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인사이트 Q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지 두 분에게 물어보고 답을 듣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구글이 다시 그리는 AI 판도 진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삼성전기 대 이수페타시스 대 리누공업 대 TFE. 자 일단 구글 자체 칩, 또 TPU라는 단어가 새롭게 뜨겁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해성 DS를, 그리고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이수페타시스를 골라주셨어요. 일단 해성 DS 뽑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리노공업이나 ISC, 이수페타시스 등은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종목들을 즐겨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 먼저 잠깐 보시면 리노공업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노공업 차트를 열어놓고서 추세선을 한번 그려본다면요. 장기 추세선은 이런 느낌으로 한 번씩 긋고서 위로 하나 더 긋고 올려본다면 직전 고점 추세선까지 이미 올라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의 룸을 본다면 지금 여기서 비중을 30% 이상으로 왕창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성 DS를 조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TUP를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본다면 결국에는 구글이 16년 5월 발표한 건데요. 머신러닝을 위해 설계된 주문형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말하는 GPU, 엔비디아의 GPU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HBM을 GPU 내에 내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TUP 같은 경우에는 연산할 때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연산을 하고 연산에 활용 가능한 메모리는 DDR5를 통해서 외부에서 저장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구동의 방식이 TPU는 연산만 하고 메모리는 서버 밖에 있는 서버의 D램에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GPU는 HBM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TUP 같은 경우에는 HBM이 필요가 없다라는 구동 방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TUP는 결국엔 메모리를 어디를 쓴다고요? DDR5, D램을 쓰게 된다라는 포인트에 착안을 해서 결국엔 TUP가 수요 가치가 높아지고 성장한다라고 조금 더 확고해진다면 DDR5 관련주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이나 ISC도 중요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해성 DS도 마찬가지로 2분기 연속으로 DDR5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TUP 한다면 해성 DS도 대응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횡보 후 반등, 지금도 마찬가지로 음봉 나왔지만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 저점에서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UP 하면 해성 DS 그리고 제가 어마어마한 종목을 TUP 안에서 발굴을 한 것 같습니다. 힌트를 하나하나 내일 오전 8시 30분 공개 방송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서 누가 한 명이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TUP가 아니라 TPU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 잘 아는지 모르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알아채신 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는 이수페타시스 이야기를 좀 해 주셨어요. 요거 많이 올랐는데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진짜? 기회 구간을 또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TPU가 오늘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이막을 좀 열어줬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시장의 방향성과 함께 저의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엔비디아 GPU와 경쟁하는 구글표 AI 초고성능 가속기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의 칩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고 대형 모델 학습과 추론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장치예요. 그리고 핵심은 이 구글이 TPU를 내부에서만 쓰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외부 고객에게까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점이 포인트인데요. 이 AI 인프라를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한다라는 의미는 여기에 지금 시장이 반응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수페타시스 ISC를 지속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이 본질적인 내용들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삼성전기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토픽을 제가 이수페타시스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TPU 테마는 지금 용량 증가와 단가 상승 이 두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맡고 있는 이 다층 MLB 기판은 TPU 진화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자리예요. 구조적이다라는 거죠. 이 삼성전기는 이미 공장이 풀가동, 기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이 리노공업과 TFE 같은 경우에는 확산 단계에서 의미가 조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초기 기판에서의 중심은 기판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자면 TPU 판매가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MLB 기판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패키징과 CPU까지 확장이 될 겁니다. 이 구간에선 TFE가 구조적으로 수혜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테스트, 네트워크 광통신,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지금 시장은 방향을 더 크게 봐야 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서막 단계이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나머지 종목들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수페타시스가 정말 무섭도록 오늘 갭이 뜨면서 고점을 만들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일단 1차 흔들림과 2차 흔들림의 구간으로 봐서는 12만 원대까지는 조정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자. 그래서 12만 원대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구간, 그러니까 추가 매수의 구간 혹은 기회의 구간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이 종목들 흐름을 타서 TFE라든지 리노공업이라든지 삼성전기 돌아가는 쪽으로 골라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부장 종목들 관련된 수혜주들 많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꼬리주 그리고 또 인사이트 큐에서 구조적인 흐름들대로 맞춰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첫 번째 이슈에 대한 답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트럼프 AI 전략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했는데요. 전력 설비대 원전 양자 핵융합이죠. 과연 어떤 섹터가 1등을 하게 될까요? 라는 물음.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이 마음이 통하셨어요.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사실 우리가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강조도 하고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박지현 파트너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다시 압축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계속 LS 일렉트릭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효성중공업도 중간적으로 지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력 설비랑 인프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인사이트에서는 왠지 뭔가 좀 더 넓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AI 전략과 에너지 혁신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건 분명한 핵심입니다. 지난밤 미국에서 실제로 발표된 제네시스 미션은 이 단지 AI 모델 하나라기보다는 국가 인프라, 에너지, 과학기술 이 전체를 좀 뒤흔들 만한 잠재력이 있는 그림인데요.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세 가지 축은 전력 설비, 원자력, 양자 모두 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인 것부터 해결을 하자. 수혜가 가장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테마는 전력 설비의 그리드 자동화와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AI 데이터 센터와 초고성능 컴퓨팅이 이 전력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드 전력망에서 안정적인 공급과 전환과 그다음 또 저장이 단기간에 개입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비해서 원자력과 양자는 준비 기간이 아무래도 좀 더 걸릴 수가 있다.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슈를 받게 되면서 결국에는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거지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봐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의 전력 인프라다. 전력 설비를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2차 전지도 포함이 됩니다. 네. ESS 테마라든지 이런 거를 또 발전을 시키려면 배터리까지 이어져야 되는데요. 전력 변압과 송배전 설비 기업은 당연하게 수혜를 받는 구조이고 지금 정부가 그리드 혁신을 좀 시급한 과제로 선정한 시점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바뀌는 순간 또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 구조적으로는 모두 다 필요하나 당장 필요한 건 전력 설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ES 하면은 항상 우리 허반석 파트너가 이야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아, 저도 잘못했네요. ESS, SES가 아니라 이럴 때 노타가 필요한 거겠죠. 자, 일단 ESS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네. 역시나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집중을 좀 하셨는데 우리 박지훈 파트너가 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추가 내용과 더불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네, 결국엔 제네시스 미션의 핵심 AI든 우주 발사체든 네. 국방 개발이든 뭐든지 간에 다 전력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SMR은 조금 중장기 느낌이고요. 양자 또한 중장기 집행이 가능하나 전력 인프라는 미국에서도 주 단위로 이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순서는 전력 인프라, 원전, 그리고 양자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와 비유를 하면서 지금 제네시스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LS에 대한 이야기,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주로 LS, 산일전기, 대한전선, 그리고 대원전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한전선은 초고압 전력 케이블 쪽에서 글로벌 탑티어고요. LS는 모두 다 알고 계시듯 이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고요. 대원전선은 배전용 전력 케이블 그리고 SES가 아닌 ESS 전기차 인프라용 케이블을 가지고 있고 대한전선은 미국이나 UAE 쪽에 그리고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LS 차트 잠깐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는 이탈했다가 반등,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지금 자리는 오히려 매집하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 그리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LS 같은 경우 이러한 전력 인프라의 산업적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진입하기에 다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의견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에 대한 답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주항공 관련돼서 누리호 4차 발사가 D2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주항공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일단 뭐 연기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답은 단기 이벤트성으로 봐야 한다. 우리 박지윤 파트너는 추세적 랠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는 항상 강조해줬던 스피어를 그리고 우리 박지윤 파트너는 RFHIC를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자, 먼저 스피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오늘 뭐 거의 5시 좀 넘어서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미국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186억 규모의 계약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일단 종목을 골라주신 건 훨씬 전이었고 이런 또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 업체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스페이스 X라는 것을 이전 공시에 약 10년 동안 1조 5천억 원 규모의 네. 공급 계약책을 공시를 낸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다. 어. 오늘 또 186억 원 상당, 매출액 대비 728%의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거래 정지인데 내일 아침에 다시 거래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27일 목요일이면 누리호 4차 발사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17일경으로 이제 연기가 되어 있는 브라질 항공우주청과 함께 발사하는 한빛 나노, 우리나라의 민간 첫 상업 발사체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볼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보시고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로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스피어 같은 종목 내일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매수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드려왔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기업이고 실적과 수주잔고가 탄탄한 기업이라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 LS와 마찬가지죠. 주식은 단순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단순하게 저렴할 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 시장에서 수익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스피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된 이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윤 파트너의 종목은 RFHIC. 이 종목을 대부분 다 통신 장비 관련돼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지금 이 종목도 눌림이 좀 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이제 방위산업 그 모멘트 MOU 관련된 이야기도 하면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또 RFHIC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국내 자주발사체 시대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주에 제 포트주로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방위산업 이슈와 그다음 원전에 대한 정체적인 흐름 그리고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짚었던 종목인데요. 이 우주항공주는 단기 이벤트를 현재 시점에서는 포함하고는 있지만 추세적 랠리 가능성이 더 크다에 저는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발사 성공 여부만이 아니라 이 발사 시점을 계기로 해서 국내 우주 항공주에 대한 생태계 인식이 바뀔 수도 있고 이 위성과 우주바이오, 그다음 발사체 연계 기업들에 대한 구조적 수혜 가능성 또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발사 성공 여부가 단기 촉매제 역할로는 가능하나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기대를 반영했다라고 하면 성공만으로는 모든 주목을 얻기엔 좀 부족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중에서도 저는 RFHIC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라갈륨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트랜지스터부터 전력 증폭기 시스템까지 설계 그리고 또 양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방산과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전력 증폭기를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부품사이기도 하고요. 국내 유일 질화갈륨 대량 양산 역량 보유 기업. 그리고 또 방산 수요 확대와 위성통신, 우주통신 수요에 대한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누리호 발사와 함께 우주항공 테마에서는 위성통신, 우주통신, 그리고 극한 환경용 부품으로 쓰일 수 있는 최선위에서 수혜기업군으로 뽑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추가적으로 밀린 자리 나옵니다. 하지만 이전에 또 강하게 또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 지지하던 가격대는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을
마치고 어느 정도 올라온다. 완벽하게 추세 전환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28,000원대를 돌파해주는 시그널이 나와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000원 돌파해주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방향 전환을 다시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적극적인 매수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28,000원을 돌파해주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 후에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성장성의 방향으로 이어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